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규제 개혁을 그리고 주민과 막힘없는 소통을 실현하는 젊은 정치, 요즘 정치 트렌드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분들이 서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님, 오늘 두 분과 함께 카페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와, 뵙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오프닝 멘트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너무 멋진 말이네. 어떻게 가져보셨습니까?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예. 그렇죠. 별명이 스티브 J. 김영희 어떠셨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소통? 소통? 알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카페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저 먼저.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형님부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활적인 어려움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과정에 또 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여름 잘 견디시고 다가오는 가을에 결실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가을을 준비하시는 우리 달수님 여기 이제 묻어갖고 제가 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생 현장에서 늘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민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입니다.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제 굉장히 진짜 형님 하셔가지고 네. 친형제 같으세요. 네. 예. 친형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기 인물 배틀 누가 더 잘생겼는지 외모 배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칭 뭐 둘 중에 더 잘생긴 분한테 이렇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삿대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잘생긴 분을 지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물어주시는 걸까요, 형님 물어주셨는데요. 수염을 길러야 이게 딱 있어 보여요. 작년에 이걸 하실 때 수염을 쫙 기르셔가지고 진짜 스티브 잡스. 원래 여름 이벤트를 한 번씩 길렀는데 예, 이번에 왜 자르셨어요? 이번엔 깜빡 잊고 아깝다. 나중에 소비할 걸 기른 다음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전반기회가 이제 막을 내리고 하반기에 막 시작을 이제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2년이죠. 9대가 이제 2년이 지나가는데 나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참 뿌듯했다. 기억이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먼저. 예. 저는 이게 경기 에너지 비전 2030을 끌어낸 일들. 에너지 비전 2030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약 한 30%인 에너지 자립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산업 부분, 생활 부분, 모든 공공 부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에너지 혁신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엄청난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든 이제 경기도가 그걸 선언했죠. 2030 비전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이번 달인가? 네. 그 의정부에서 이제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1차 실천 계획도 발표를 했죠,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너지 비전 2030이 진행 중이고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큰 성과였었고. 네네.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일산대교 통행 택시 통행료. 네네. 네, 고양 파주 김포가 이제 일산대교를 기점으로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강을 지나는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게 일산대교예요. 예, 저도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1,200원. 좀 너무 비싸죠. 이게 말이 안 되고 하나 딱 넣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인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무리고 우선은 영업 택시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 그거를. 그래서 현재 고양 파주 김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영업 택시는 이제 혜택을 받는군요. 통행료를 다 전액. 전액 왕복 이렇게 면제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중이죠 지금. 그러면 아마 이르면은 올 하반기 정도면은 아마 그게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쪽 일산 쪽에서 김포 넘어가기 진짜 빠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빠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30분 걸려요. 그렇죠. 돌아가야 돼. 1분 걸리는 거로. 근데 또 막히는 길은 또 30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막히는 시간대는.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이제 초창기 예결위를 했습니다. 예결위 하면서 사실은 여기 서 있는 공간도 네. 도민들에게 오픈하는 이 공간도 사실은 예결위 예산 통과한 여기 리모델링 굿모닝 했죠. 하우스. 네, 예전에 굿모닝 도의사 하우스. 공간에서 지금 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 네. 소상공인, 이 민생 예산들 네. 이렇게 집행부가 이제 제출하는 것보다 더 이제 의회 빨리 사이드에서 더 올리고 또 중소기업들 한참 힘들었어요. 네. 세월호, 메르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금융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충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네네. 이제 시설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하고 새로운 공장들 하려면 네. 이런 것들 좀 했던 게 좀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사회적 경제 기금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은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하나의 이제 비영리 혹은 영리 단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본 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요즘 이제 은행이나 뭐 금융권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이해에 의해서 이제 금융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에 공적으로 좀 축적할 수 있는 자본들을 확충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 기금 지금 이제 제가 좀 만들었고 네네. 그 역사가 오래된 의원님 통해서 대표 발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고. 지금은 살살살살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 하셨네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거는 더 높여.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반대로 이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했거나, 이건 진짜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뭐, 다시, 늘 아쉬움이 남죠. 조금만 더 할 걸. 그때, 집행부하고 조금 더 협상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매 순간마다 돌아보면서 이만큼 했지만 또 이제 우리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요구들을 또 이제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가슴 아픈 때도 있고 더 지원해주고 싶은데 이제 예산적인 한계 그런 것도 좀 만나게 되고 그래서 늘 아쉽죠. 뭐 혼자 또 해결하기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해내셨는데 하반기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덕수 의원님 어떤 게 좀 아쉬우세요? 저는 원래 그 상반기에 이제 WHO 안전도시라고 있습니다. 네네. 경기도 산하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안전도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 정책, 그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걸 못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 수원시가 그 도시 아닌가요? 수원시가 도시죠. 그죠. 제가 그쪽. 근데 아마 5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데 아마 재인증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의무적으로 강제로는 못하지만 네네. 어쨌든 WHO 안전도시에 가입할 수 있게끔 네네.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렇군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제 해야죠 후반기에. 그 안전도시라는 게 그래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WHO에서 인정한? 그렇죠. 오.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을 받고 네. 또 행정적으로 안전 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마련해 놔야 되고 그런 하여튼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야 뭐 WHO에서 인증을 해야 되니까. 빈 곳을 많이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채워주는 분이에요, 사실은. 앞으로도 뭐 어떻게 더 추진할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 후반기에 추진해야죠.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안전한 도시에서 사는 안전한 시민. 제가 안전하게 느낄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산림현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요즘은 안전행정위 어떤 게 현안으로 있습니까? 저희 현안은 경기도가 이제 그 수도권이 막 과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 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센터도 신설해야 되는데 그게 또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예, 또 이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제 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네. 또 소방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그것도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들. 근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뭐 주는 게 아니니까 예. 다 지방정부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과 소방 행정직 간의 그런 알게 모르게 있는 알력도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일반 행정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제 글로 엄청나게 이제 가져가니까 일반직에서는 이제 거기를 조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런 경쟁적인 목소리로 보는 거고 예. 소방직은 또 소방직 나름대로 또 그런 고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 소방 행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안 해주잖아요. 누린과정부터 뭐 예, 보듯이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방재정 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은 지방으로 자꾸 떠넘기고 돈은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나는데 소방 관련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가장 저희 큰 이슈고 또 최근에 이제 오늘 통과됐는데요. 방금 전에 네. 또 재미있는 조례 하나는 이제 경기도 공용 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그래서 경기도와 도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승용 차량을 네네.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예. 뭐 하여튼 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공짜. 공유 차량들을요? 예, 예. 안 쓸 때는 아. 공휴일에는 예, 예. 예. 이 공간처럼 도민들한테. 예, 도민들 예. 빌려주는 게 돼서 아마 이제 예, 그런 것도 조금 그렇군요. 예. 지금 앞으로 좀- 뭐 일반 뭐 렌트카나 이런 거 훨씬 저렴하게. 무료로 무료로, 예, 무료로. 빌려주는 거죠. 무료로. 이 공간도 거의 무료로 지금 네. 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뭐 소방 인력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참 어떤 예산보다도 가장 먼저 쓰여질 그럼요. 예산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맨날 안전 사고 일어난 다음에 후회하지. 참 이거 예산하니까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예. 경기도 또 가장 취약해요. 그렇죠. 예. 소방이 구조 자체가. 또 인구도 많고 예. 밀집 지역도 예. 많고 또 경기도가 워낙 넓다 예. 보니까. 안전센터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 의원님께서 현재 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상임위원회도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현안들이 사는 문제. 현안들이 이제 산적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네. 현안이 있을까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경제적 측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경기도 네. 주식회사라는. 네.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가 예를 들면 자회사, 네. 뭐 홈쇼핑 회사랄지 물류 회사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가로 또 비용을 적게 들이고 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구상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네. 다만 이제 좀 진행과 절차 이런 네.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잠깐 홀딩 되긴 했는데 네. 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 시장 질서에서 자꾸 소외되고 혹은 좀 과다한 비용을 대기업들한테 지불하면서 이렇게 해오는 이 관행을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좀 조금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표를 좀 모시려고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본부가 들어가죠? 네, 네. 부천에 거기가 이제 구청 하나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부천에서 무상으로 또 이렇게 준다고 예. 제안이 와서요. 거기 좀 자리매김해서 네. 경기도 전체 이제 일자리 조사, 기획, 연구부터 시작해서 잡 매칭까지 실제로 이제 구인 구직 관계를 좀 이렇게 잘 해소시켜주는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하면 요즘에는 시장 조사나 분석 없이 이렇게 은퇴 자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뭐 1년, 2년 있다가 그냥 은퇴 자금 다 쓰시고 이렇게 도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그런 창업할 때 정말 시장 조사나 상권 분석이나 이런 거 잘 해주고 또 교육도 잘 해주고 해서 좀 질 좋은 창업들 그리고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좀 만들어 주려고 일자리에 대한 지금 그렇군요. 설립했고요.
잘 세팅하는 게 관건입니다. 대표 청문회까지 끝났으니까 네, 잘 네. 되겠네요. 네, 일자리 재단이 이제 경기도 일자리 어떤 허브 역할을 이렇게 네. 해주는 역할을 네, 하겠네요. 네. 경기도 주식회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살리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후반기 의정 활동이 어떤 포부를 할까요? 계획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남지선 때 제안했던 게 이제 DMZ 관광청을 설립하자. 관광청? 관리청. 관리청. 관광청이든 관리청이든 아, 하여튼 청 청. 개념으로 아, 특화된 그런 그렇죠.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또 일종의 뭐 거버넌스라면 거버넌스 형태의 그런 청을 설립해서 네, 관광하는데 전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여러 가지 그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DMZ라는 그 엄청난 브랜드, 세계적인 그렇죠. 브랜드를 더 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제 DMZ 뭐 평화관광청, 뭐 평화관리청 뭐 그런 가칭 그런 거 설립하는 문제,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네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네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DMZ의 피스,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또 네. 어떤, 예. 전반기 연정의 내용이 사실은 좀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합의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이제 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정책 합의서가 막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서로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한번 테이블 위에 내놓고 항목들도 각 부분별로 세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고 큰 거는 큰 것대로 또 적은 거는 적은 것대로 이렇게 잘 묶어내서 서로 이제 협치죠, 협치. 네, 예산도 나누고 좀 인사도 나누고 네. 조직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들의 정당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잘 정리되는 연정 계약서 그거 만드는 거에 이제 아마 최근 아니 뭐 한 앞으로 한 두세 달 아마 이제 그 일 해야 될 것 역시 같습니다. 당직으로서. 네네네네. 위원회? 예. 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협치 요즘 이제 네. 꺼내드는데 이미 경기도가 앞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협치라는 단어는 원래 없다고 합니다. 연정. 예. 그렇죠. 참 앞서가는데 하반,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약했더라 하도 시작을 했으니까 네. 또 발전시켜 나가면 되죠. 하반기. 알겠습니다. 네. 그 앞에는 역시 우리 김 의원님이 계시다. 아이, 별 말씀. 자, 이번에는 또 두 분께 사랑하시는 지역 현안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 현안 두 분이 머리 맞대고 한번 지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수 의원님. 또 이제 3호선이 이제 저희 연장되거든요. 네. 연장은 확정이 됐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역을 어떻게 신설할 건가. 아. 그래서 이제 고양시 통과 구간에 이제 대화역에서 타조 운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제 뭐 가재역과 덕역 그 역을 설치하는 문제 또 이제 뭐 작은 도서관 제가 공약했던 거 네, 마을 네. 뭐 안전센터 신설이라든가 이제 또 유료 공간에 대한 네. 그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제 공약이기도 하고 네. 또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아니, 아까 다 말씀하셨다는데 또 지금 새로운 걸 다 말씀하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짧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저도 좀 몇 가지가 좀 새로운 겁니다. 또요. 예, 두 분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건데 지금 이제 테크노밸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그렇죠. 성공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경기 북부에는 테크노밸리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적지로 이제 고양시 테크노밸리 이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 중인데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도지사한테 설명도 많이 하고 해당 집행 부서들 그리고 시민들 의견이 또 모아지고 그래서 고양시가 사실은 서울 출퇴근 도시, 네. 자는 도시 네. 이런 도시에서 정말 자생적으로 내재된 성장력이 있는 네. 자족 도시, 아. 이 충만한 도시 네. 네. 이걸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영상밸리는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이제 아까 김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 영상의 하나의 집적지로서 네. 최적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정말 잘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하겠다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1만 평 정도로 조성이 될 텐데요. 그거 하나 좀 할 건 제대로 했다. 그리고 이제 반값 교복을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다 됐습니다. 반값 교복이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OEM으로 생산하던 거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 안 하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 이 구조를 좀 만들어서요. 이제 학교들 이제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패션쇼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고양시부터 반값 교복을 첫 실현하는 그 선정주로 좀 한번 해볼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확산하는. 교복값이 너무나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고통이 심해요. 등골 브레이크. 네. 그래서 대기업 횡포가 심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 살리고 또 소비자들의 그 주머니 사정도 살리고 유통 구조만 이렇게 개선해주는 게 참 효과적인 결과가 초래가 되네요. 대기업들이 이미 한 30% 낮췄습니다. 이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시장의 가격을 좀 선도하는 그런 그 영향도 있습니다. 작게 얘기하시면 큰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좀 이해 많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네. 반값에 반값까지. 자, 의정도 포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김달수, 김용환은 도민들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순서입니다. 선수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쭉 뭐 많은 약속들, 많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대표님 선서 한번 이렇게 선서 청렴하고 깨끗한 거는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이 선서감도 안 되고 이제 그건 기본이고 다만 이제 그 이외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확대 발전시켜서 직접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이제 지방의원, 지방정치의 몫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경청의 정치, 상상력의 정치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정치. 김영희.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또 해야만 하는 일, 여기에 더해서 정말 그 섬세한 부분까지 그 결과물을 내어올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최초에 여기서 인터뷰했던 것처럼 그 바라보는 것은 항시 민생이어야 된다. 도민들이어야 되고 민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명확하고 거기에서 자기 최대한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선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섬세한 창의적인 정치를 해야겠다. 정리 잘했습니까? 최적의 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창의적이고 또 소통하는 정치를 두 분께서 펼쳐주시고요.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참 지방자치단체를 또 운영하고 있는 또 감시하고 있는 의회 정치를 하고 계신 두 분이다. 의미가 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경기도와 경기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배하고 해야 됩니다. 건배. 고맙습니다. It's back to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